베프의 촉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사건 이거 충격적인데 경북 봉화의 경로당에서 일어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경로당에서 어르신 4분이 오리고기를 먹고 중태에 빠졌는데 이게 지금 뭐 부검이나 이거 해보니까 위 검사를 해보니까 살충제, 농약 중독이 밝혀졌거든요. 자, 어제도 같은 증상의 어떤 한 분이 또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사실 뭐 2015년도부터 네. 뭐 상주 농약 사이다부터 이런 그 농촌 지역의 그 공동체 마을에서 어떤 특정한 음식물에 농약을 타서 타인을 공격하는 그런 사례가 여럿 있었죠.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은 오리고기하고는 사실은 무관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오리고기 회식을 그 복날 해서 그래서 오리고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식중독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지금 상황을 봐서는 41한두 분 정도가 오리고기 식당에서 먹었지만은 네. 다른 드신 분들 많은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 거기서 드시고 이 네 분은 다시 경로로 와서 아하. 뭐 커피라든가 이런 걸 같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커피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하신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걸로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고 예. 한 분 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증상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뭐라고 하나 심정적으로 그렇게 동조되는 그런 경우도 그런 있습니다. 있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경찰도 5번째 분이 증상인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예. 그럴 수도 있는 생각을 두 가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네 분이 살충제 농약 정도로 지금 공격을 당하신 거다. 왜 제가 공격 당하신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타의에 의해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드신 것이 아마 경로당의 냉장고에 있는 커피 같은 데를 이렇게 같이 타놓고 네.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이런 형태의 같다는 느낌으로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1분, 처음 시작은 오리고기 뭐 예. 얘기를 했는데 그 41분이 드셨는데 하필 지금 4분이 거기 오리를 먹고 경로당에 가서 다른 걸 드셨을 그렇죠. 수도 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냉커피에 그렇죠. 누가 농약이라든지 살충제 같은 것들을 그럼 그걸 했다는 거는 내부자 소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매우 가까운 내부자. 아. 사실 프로파일러들은 이럴 때 뭘 했냐면은 네. 이 층위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들의 관계성에 일종의 도표를 그립니다. 아하.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떤 원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감정 관련된 선을 예. 레이어를 이렇게 층위를 쌓아갖고 교차해갖고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4분 정도가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이분들을 노릴만한 공통의 누군가를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많지 않습니다. 한 많아봤자 100분도 안 됩니다. 찾아내려면 예, 예. 도표를 그려보면 나온다 이 말이네요. 금방 나오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 어떤 분이랑 뭐 싸웠다든가 갈등이 있다든가 뭐 애 문제로 부딪혔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다 보면 그게 충돌 수치가 제일 높은 분들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그 작은 마을에 누가 외부자가 들어가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커피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커피를 그 타고 있다는 거를 탔던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외부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라든가 뭐 고등어 농약 고등어 그런데도 대부분 아주 가까운 거의 내부자의 유사하네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사 기관이 뭐 누군지도 찾아야 되지만 언제 어떻게 왜 넣었느냐 이런 등등의 어떤 수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그 뒤의 사연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CSI들이 조금 경험 진화한 것이 있는데 네. 이 공간의 스팟을 조금 정밀하게 찍는 방법을 좀 합니다. 아.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느슨하게 해갖고 네. 2심, 3심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 재판하면서 증거 재판하면서. 과정에서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예. 이 전체 공간을 다 왜
감식 안 했어? 네. 여기만 냈네? 안 돼, 안 돼. 좀 더 50cm, 30cm 축소해서 하는 걸로 하게. 그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정교하게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에 촘촘하게 다 검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지금 농약을 썼던 거 봤을 때 뭐 일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살인범이나 연쇄살인범의 수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독약, 농약은 여성형이라고 합니다. 여성형이라고 하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물리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남성형이고 여성형이고 또 여성형 중에서도 농약은 아무래도 고령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일반론이지 일반론이죠. 꼭 그러는 거 아닌데 근데 경찰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으로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굴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 뭐 지금 제가 기억난 거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었나요? 등등의 이런 농약 사건, 이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좀 많았죠. 2015년 농약 사이다, 16년도에 뭐 19년도 거의 1년에 한 건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비슷한 방식 같아요. 하여튼 직접 살해하지 않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독극물을 이용해서 독극물을 해서 방법. 일종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적 분노를 특정된 다수와 연관된 사람들한테 공격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예를 들면 농약 사이다 같은 경우도 사이다에 이걸 바카스병에 넣고 어쨌든 누구든 먹으면 뭐 그 한번 혼내줄 거야. 맞아요. 근데 특정한 누가 먹으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저 법적으로 변호사님이십니까? 살인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있죠. 법적으로 좀 논란이 되지만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공격자라서 형량도 참 그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다행히 요번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깨어나셨는데 다른 두 분은 지금 아직도 그래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결론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블랙박스라든가 CCTV 때문에 제가 보기엔 범인을 검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제 걱정은 만약에 그게 내부자일 경우 공동체가 파괴돼 버려요. 이 파괴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아니 내부자니까 그럼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근데 아직 지켜보시죠. 이건 제 판단이고 내부자라고 하는 건 제 판단이고 한 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 이 유튜버 쯔양 씨 관련된 협박 모의를 했다라는 다른 유튜버 얘기인데요. 뭐 사이버 레카라고 표현하죠. 카라큘라라고 유명한 사이버 레카로 알려진 분인데 잠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가 한 5층 건물인가요? 그 건물에 아주 멋있는 간판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판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래서 뭐야 이게 잠적을 한 건가? 라고 했는데 마침 또 어제 구제역, 정국진 두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아니 칼라큐르는 아니죠. 왜냐하면 피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고소된 사람들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3일 지났잖아요. 바로 집행을 어제 해갖고 했는데 구지역하고 정국진은 근데 이제 문제는 칼라큐르는 아닌데 왜 잠적했을까? 왜 잠적했을까요? 방송국도 내린 택이잖아요. 지금 아무런 기자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변호사를 11분이나 선임했대요. 많이 선임했네요. 굉장히 그 친하신 그 같이 활동하셨던 분을 포함해서 로펌 하나 해서 11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라서 그러니까 잠적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고소 당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내용이 본인도 사과를 한 것처럼 사실 법적인 문제는 자기는 뭐 아니라고 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실망을 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는 분명히 했습니다.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 살면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건다, 가족을 언급한다. 이건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됩니까? 가족을 언급한다고 예. 그게 꼭 진실되다고 아, 보기 그렇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이제 그 우리가 큰 거를 걸면서 가족을 네. 건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오히려 더 논란의 중심으로 올 수 있는 거죠. 네. 현실적인 걸 걸면은 인정. 근데 비현실적, 아니 누가 자식을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건다 해가지고 그 자식이 걸리지 그래, 그게 아니라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내 집을 걸 거야. 그게 더 그럼요. 그게 예. 더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근데 이건 자식은 현실화될 수 없는 걸 건다는 것은 오히려 더 오히려 그런데 내 집을 걸 거면 집은 이게 분명히 도박판에 집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뺏길 수도 있잖아요. 현금화 될 수 있고 이건 네.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하여튼 되는 심리를 거군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네. 봅니다.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이분이 진실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카라큘라가 이 녹취가 돼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협박에 지금 가담한 목소리가. 그렇지만 본인 얘기로는 뭐 돈은 받지 않았다. 이제 공갈 모의는 가담했고 돈은 받지 않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공갈 미수죄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글쎄 말하면 이게 어떤 의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예.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미수도 뭔가 그 의도가 이게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그냥 구지혁이 얘기하는 거 받아줬어. 그냥 재밌게 하려고 받아줬어. 다만 그걸 너무 찌양건의 심각한 거를 내가 그냥 막 한 걸 미안해. 네. 근데 범죄 의도는 없었어. 이분의 주장이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듣기론 그것도 아니지. 찌양같이 그렇게 착취당하는 분을 그런 얘기 말이 돼.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분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을 예.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계속 하는 거죠. 난 내가 돈 받았어? 나 돈 안 받았잖아. 돈 안 받았어. 이런 네. 거죠. 예. 네. 자, 이 찌양 사건 결국은 사이버 레카 문제 공론화가 되는 상황이고 검찰총장 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구속 수사 얘기도 했어요. 아마 이 사이버 레카라고 알려진 분들 좀 수사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겁니까? 압박은 느끼죠. 아. 일단은 수익이 중지된 거는 명확한 그것도 거. 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장께서 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압박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검찰에서 3일 만에 압수수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수수색 들어오면 잘하시지만 사실은 뭐 탈탈 털리지 않습니까? 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예. 심적 압박. 그래서 아마 일종의 잠적 쇼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데 카라큘라가 보니까 이거 말고도 뭐 별개 사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연루된 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가 서모 씨에 아. 대해서 이게 뭐라고 해? 2,500 거마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2,500을 거마비로 받는 저는 거마비 5만 원 정도 받는데. 좀 더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말하자면 예. 이거는 거마비가 아니라 뭔가 좀 그런 거 더 아닌가요? 큰 돈인데요. 예, 돈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예. 받은 건 맞아요. 네. 근데 본인은 거마비로 계속 주장하니까 명목은 분명히 이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사건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른바 밀양 성폭행 사건, 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직접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두 번째라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이것도 뭐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분들이 막 계속 올리고 네. 이러니까 막 부담감을 느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을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가해자 본인이 가해자라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쫓기면서 마지못해 공개되는 것보다는 네. 미리 치고 나가서 사죄하겠다. 오히려 이 사람의 심리적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입장일 수 있겠죠. 어차피 끌려나가면서 공개되는 것보다는 어차피 순서대로라면 공개될 수도 있으니까. 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선제적으로 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사실 그리고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에서 다 얼굴 다 압니다. 이제는 거의 다 안다고 다 봐야죠. 안다고 하고 예, 또 예. 밀양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도 사과하셨는데 이 건 가지고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럼 어차피 알려진 바에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저는 다른 이 관련자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관련자들도 그 올리면 좋겠다는데 그렇죠. 20년 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직접적 사과를 했는데 좀 시간은 많이 흘린 거 아닙니까? 진작했으면은 어떤 선의가 느껴지는데 이건 마지못해 한 느낌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 때문에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 베프님이 분석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게 두 번째인데 추후 사과하는 가해자들이 좀 더 늘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도 보십니까?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많이 갈려인 것 같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쯤 될 것 네, 같고 네. 나머지 3분의 1은 아예 무시하고 그런 형태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주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올 것 같지만 모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보도도 되고 이런 게 피해자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으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왜냐하면 언급되는 것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언급되는 거 들을수록 계속 트라우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공적인 어떤 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치료 심리 치료와 같이 병행되는 것이 맞다. 물론 지금 관련된 그 상담소라 이런 데서도 하고 있지만은 네. 우리 전체 사회에서도 이분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피해자분을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밀양 성폭행 사건 44명이 가해자입니다. 그 중에 10명만 기소가 됐고요. 20명 정도는 소년원에 보내졌는데 단 한 명도 제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피해자의 이 아픔이 또 아픔의 기억이 더 이상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서 좀 사건이 좀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것 저도 같아요. 피해자분 힘내시길 예, 바라고요. 예. 예, 가해자들은 더더욱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